스컬프팅 기초를 배웠고, 스컬프팅이 뭔지, 스컬프팅은 모델링이 한 방법이고, 하는 이유는 그 어떤 모델 자체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노멀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노멀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움푹 들어간 데랑 이렇게 돌출된 것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우 폴리 모델링 한 다음에 베이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스컬프팅이 무엇이고 왜 하고 어떻게 활용한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작업 플로우는 단계별로 이제 나눈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할 때 알기 쉽게 하려고 나눠 놓은 것이고, 대강의 형태, 큰 비율부터 해서 작은 형태와 디테일 잡아주면 되고, 그때마다 사용되는 브러쉬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것이 좋아요. 단계마다 브러쉬를, 주로 쓰는 브러쉬를 분류해 놓는 것이 두서없이 일을 하게 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두 가지 이 유형의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는 양초를 만들어 봤고, 양초는 리메시를 단계별로 주면서 이렇게 4단계까지 해서 만들어 봤고, 그 중앙 분리대는 다이너 토폴로지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스컬프팅을 해봤죠. 스컬프팅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봤죠. 리메시를 통한 스컬프팅, 그리고 다이너 토폴로지를 이용한 스컬프팅. 다이너 토폴로지는 그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점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어제까지의 어떤 내용이고요. 오늘은 조금 응용을 해볼 거예요. 스컬프팅 응용을 해볼 거고, 리메시와 다이너 토폴로지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써볼 거고, 이런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단순화된 캐릭터를 만들어 볼 거고, 색도 좀 입혀보고요. 이것이 200만 트라이앵글이고, 네, 이렇게 굉장히 점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다. 그 와중에 여기 이 흉터 있는 데는 더 많다, 점이. 왜냐, 정교한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디테일한 부분, 이런 눈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있을지 한번 만들면서 알아볼 테고, 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캐릭터를 하나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만들어보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네,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렌더를 켜서 어제 설명했던 그 단계를 좀 밟아가면서 만들어 볼게요. 요령을 만들려고 하니까 요 큐브는 이제 여기는 다 지우고, 카메라 큐브 라이트 다 지우고, 지우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를 만들어 볼게요. 스피어가 가장 가까운 형태이죠. 이 유령과 UV 스피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 이것을 바로 스컬프팅 탭 눌러갖고 스컬프팅 모드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 레이아웃에서 스컬프트 모드로 가도 되지만 스컬프팅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스컬프팅 하기에 딱 레이아웃을 잘 짜놨기 때문에 일로 가서 이용하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첫 번째 할 것은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리메시를 해야 되겠죠. 리메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리메시를 클릭해가지고 지금 리메시 하기 전에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오버레이로 512개 페이스와 482개 점이 있다 라는 것과 왜 얘는 점이 더 많을까요? 면이 더 많을까요? 점보다. 왜냐하면은 이 위쪽 때문에 그래요. 이 점 하나에 여러 개의 면이 점 하나를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것을 여기 온 김에 쉐이딩도 좀 바꿔볼게요. 쉐이딩도 매트캡에서 요 갈색으로 바꿔볼게요. 갈색으로 바꾸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이 동일한 그 빛을 받는 광량이나 각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 리메시를 해볼게요. 리메시를 0.1부터 해볼게요. 이거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지름이 1m 정도 될 건데 그러면 폭이 2m 정도 될 거니까 리메시를 0.1m로 리메시 한번 해보고 그럼 2000개로 들었어요. 매트리스가. 그럼 우리가 해볼 만한 것이 1단계에서 비례 비율을 잡는 거예요. 비례 비율을 잡는 건데 이 면이 지금 거칠거칠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스무스를 안 해줍니다. 해주면 뭉개지거든요. 이렇게 스무스를 해주지 않고 스무스는 어느 정도 점이 많고 밀도가 높을 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대강의 형태의 비례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X만 이렇게 잡을게요. 그 시메트리, 그러니까 대칭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형태로 만들지를 정하고 가야 되겠죠. 이 유령이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수건을 덮어 쓰는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요런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스피어를 아래로 좀 잡아 당겨 가지고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위쪽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러면 볼게요. 정면에서 1단계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뭐라고 했죠? 엘라스틱 그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Q를 눌렀을 때 퀵 페이버릿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여기 가서 오른 클릭 퀵 add to 퀵 페이버릿을 해주는 거. 페이버릿 주고 그다음에 지금 정면이니까 1번 눌러서 놓고 시메트리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처음에는 이 엘라스틱 그랩의 그 브러쉬 크기를 좀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영역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래로 잡아 당겨 볼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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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 당겨 여기는 살짝 좀 넣어줄까? 이런 형태를 잡아보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보고 3번 눌러가지고 옆에서 볼게요. 3번 눌러서 여기서 봤을 때는 또 이 뒤통수 쪽을 잡아 당겨줘야 되겠죠? 뒤통수 쪽을 잡아 당겨서 이렇게 이런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제 된 것 같다. 1번 눌러서 봤을 때 이런 모양 3번 눌러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되었으니까 잘 된 것 같다. 그럼 컨트롤 7번을 눌러볼까요? 이게 밑에서 보는 모습이거든요. 밑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밑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요렇게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를 좀 잡아 당겨서 이쪽으로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Q 눌러서 엘라스틱 그랩으로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를 좀 줄여보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이렇게 넣을 때 넣고 뺄 때 빼고 넣을 때 넣고 뺄 때 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이제 큰 대강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대강 형태를 만들어 본 건데 와이어프레임으로 잠시 보면 면의 밀도가 많이 다르죠. 위에 있는 거를 잡아 당기다 보니까 점과 점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면 이런 데는 심하게 스트레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런 찌그러진 형태도 많이 보이고요. 그쵸? 푹 들어가 버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이 밀도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점의 이동을 통한 밀도의 변화로 지금 불안정한 상태의 토폴로지를 가지게 되었다. 불안정한 토폴로지는 볼 때에도 좀 이렇게 깨져 보이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또 브러쉬는 점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면 하나가 이렇게 크면 표현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다. 일단 1단계 끝이에요. 대강의 비율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령을 아까 보여드렸을 때 제가 이런 형태를 보여드렸을 때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눈이나 입을 판다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어요. 이런 형태로 파질 수가 없어요. 밀도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지금은 이 형태,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1단계를 마무리한 거예요. 비례를 잡아서. 비례라고 하는 것은, 비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비해서 몸의 크기, 전체적인 높이, 우리 옆에서 봤을 때의 깊이, 너비 정도를 비율 비례로 그러니까 윗부분의 반지름에 비해서 아랫부분의 너비 이런 것들을 비율 비례라고 하는 건데 맨 처음에 그 정도만 잡아주는 거. 뭐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 큰 형태를 먼저 잡아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들어갈 거. 단계는 리메시를 기준으로 단계를 측정했어요. 리메시를 이제 0.05로 줄여 2배씩 과감하게 가는 겁니다. 리메시 눌러볼게요. 그러면 32,000개로 32,000개 와이어프레임 보면 이렇게 아주 고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좀 찌그러져 있는데도 어느 정도는 많아졌다.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단 이 단계부터는요. 스무스로 살짝씩 어, 이렇게 찌그러진 표면을 좀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Shift 누르고 슬슬슬 이렇게. 근데 보시면 S 눌렀을 때 스트렝스가 지금 너무 강해요. 스무스에 S 눌러보시면 이 스무스거든요. 요거 스트렝스를 좀 낮춰주세요. 0.3 정도로. 0.3도 엄청 강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쓱 닦을 때마다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 놨던 비율이 조금 뭉개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스무스를 해주면 표면이 매끈해지니까 그 맛으로 이렇게 매끈하게 항상 매끈한 상태로 만들어야지 하고 매끈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은 이 형태까지 뭉개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것은 스무스를 쓰는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뒤로 밀어두고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거 뒤로 밀어두고 형태가 푹 들어가거나 뭐 들쑥날쑥하거나 한 부분만 스무스로 지금 단계에서는 스무스 역할은 그 정도로 이제 제한을 할 겁니다. 이 정도로 2단계에서 리메시 0.0으로 한 다음에 바로 스무스로 거친 어떤 표면에 울퉁불퉁한 표면에 좀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2단계 들어온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는 클레이 스트립스를 눌러볼게요. 클레이 스트립스로 큰 형태를 잡을게요. 큰 형태라는 것은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클레이 스트립스로 눈을 한번 파보자. 좀 작게 해볼게요. 이 브러쉬 사이즈를 작게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파보는 거. 눈이 있을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파주면 푹푹푹푹 들어갈 거예요. 푹푹푹푹. 복셀 사이즈가 아직은 커요. 포토샵이나 2D 편집으로 본다고 하면 픽셀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픽셀이 하나가 크다는 것은 뭐죠? 해상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다, 좀 낮다. 요 정도로 이제 파주고 어차피 리메시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얘네들이 뭉개지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모양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눈을 파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킹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에 눈이 들어갈 것이다. 이곳에 눈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마킹. 눈의 크기는 이 정도고 어느 정도 팔 거고 요 정도만 정해주는 거예요. 이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입도 파줄게요. 입 컨트롤 누르고 입 이렇게 보자. 또 파보고 입이 이 위치에 이 크기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를 마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지금 스무스를 거칠다고 해서 스무스를 해주면 안 돼요. 다 뭉개져 버리니까 스무스는 하지 마시고 이 정도 놔두세요. 건들지 말고. 그리고 여기를 조금 볼록 하면서 이런 곡선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7번을 눌렀을 때 여기를 요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좀 예쁘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좀 깎고요. 네, 좀 깎고 이런 데는 덧발라서 볼록하게 해줘야 되겠죠. 덧발라서. 지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 엘라스틱 그랩으로 조금씩 넣어보는 거예요. 이를 좀 넣어보고 뺄 때는 좀 빼보고 넣을 때는 넣어보고 뺄 때는 빼보고 넣을 때는 넣어보고 엘라스틱 그랩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어줘. 이렇게 넣을 땐 넣고 뺄 때 형태를 잡아주는 것이다. 요렇게 이제 잡았죠. 어느 정도를 엘라스틱 그랩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는 큰 형태. 밑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고 7번 위에서 봤을 때에도 형태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밀고 땡기고 해서 그 정도 모양을 잡아주고 이 정도 모양을 잡아주고 또 옆에서 보면 되게 납작해요, 그쵸? 얘네들은 3번 눌러가지고 조금 이렇게 당겨주고요. 1번 눌러가지고 너무 당겨진 애들은 좀 넣어주고 이런 방식을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클레이 스트립스로요. 좀 덧발라줄게요. 이렇게 덧발라서 또 좀 덧발 이렇게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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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동그랗게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덧발라주다 보면은 약간 울퉁불퉁해요. 그럴 때 스무스로 살살살살 드래그 해줍니다. 스무스는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되고요. 여기 동그랗게 한 것과 별개로 튀어나와 있는 곳이잖아요. 이 동그란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도드라지려면 그 옆은 파져야 되니까 산이 높을수록 계곡이 깊다고 하잖아요. 클레이 스트립스로 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좀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이 튀어나와 보이겠죠? 이거 다 내가 써서 만들어 놓은 게 다 푹푹 파이고 안 이쁘게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큰 형태를 잡는 단계에서는 과감하게 해주셔야 돼요. 형태를 만들 때 여기서 아까워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 왜냐면은 그런 예쁘고 디테일 잡는 거는 뒷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고 여기서는 큰 형태를 잡아줘. 이렇게 과감하게 뒤에서는 과감하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 망가져. 이렇게 파줘야 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파줘야 튀어나온 부분이 더 많이 튀어나와 보일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팍팍 아주 과감하게 팍팍 파줘. 못생겨도 상관없어. 이렇게 파주고 그 다음에 스무스로 조금씩 문질러 줄게요. 어느 정도로 문질러 주냐면 이렇게 단차가 너무 강한 부분만 비스듬한 기울기를 갖도록 그 정도로 스무스를 해주세요. 스무스를 막 한 군데에도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 자체가 뭉개지니까 스무스를 이렇게 그 옆에 이제 왼쪽에 지금 스무스 한 대고 여기에 스무스 안 한 대거든요. 스무스 한 대를 참고하시고 여기도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높낮이의 차이는 그대로 유지하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의 기울기를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래 동글 하다가 좀 덜 파졌다 싶으면은 컨트롤 눌러가지고 플레이 스트립스로 좀 더 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동글 또
그러면 형태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면서 보세요. 동그랗게 만들려 했는데 요런 데는 동그랗지가 않고 요렇게 됐죠? 여기를 좀 스무스를 해서 좀 안으로 넣어주던가 아니면 여기를 좀 깎아서 요렇게 만들어주던가 해야 되겠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여기를 컨트롤 C 눌러가지고 플레이스트립스 좀 더 깎아줘도 되겠죠? 여기를 좀 더 깎고 부드럽게 스무스하고 스무스하고 뾰족한 부분 이렇게 좀 발라서 동그랗게 덧붙여 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한 브러쉬 1단계에서 엘라스틱 그랩 2단계에서 클레이 스트립스 C 버튼 눌러서 그리고 스무스 이 정도밖에 없죠? 브러쉬 3개만 사용했어요. 수많은 브러쉬가 있지만 일일이 다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는데 사용되는 툴일 뿐인 거예요. 툴.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여기도 좀 안 이쁜 곡선이죠.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꺾어져 있죠. 이런 부분을 잘 보라는 거죠. 큰 덩어리의 완성이 돼야 돼요. 큰 덩어리의 완성이 돼야 다음 단계에선 큰 덩어리의 곡면의 곡률을 신경 쓰지 않고 작은 형태와 디테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큰 형태가 완성되지 않는 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다음 단계에서도 큰 형태를 손봐야 되는 아주 비효율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단계를 나눠 놓은 것은 단계별로 작업이 이루어져서 한번 한 작업은 뒷단계에서 웬만하면 작업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같은 일 두 번 하거나 똑같은 말 두 번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 거죠. 한 번 한 작업에 이렇게 붙여줘. 작업이 뒷부분에서 또 하지 않는다. 여기도 너무 손가락처럼 있는데 좀 덧붙여갖고 보세요. 제가 어제 설명을 하면서 클레이 스트립스가 있고 그 옆에 클레이가 있다 했잖아요. 클레이를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클레이는 여기 드로우랑 비슷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앞 단계, 지금 2단계잖아요. 1단계나 2단계에서는 드로우나 클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클레이는 살짝 덮어서 이렇게 점토를 추가해주는 그런 기능이라 했죠. 그래서 밀도가 높아진 단계에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클레이 스트립스가 아래 단계부터 뒷 단계까지 많이 쓰이고 클레이는 뒷 단계에서 많이 쓰인다. 저는 어제 설명을 했었죠. 여기까지 해놓고 네, 이제 써요. 여기 너무 해골처럼 됐는데 스무스로 조금 닦아줄게요. 팔을 만들어줘야 돼요. 팔. 그쵸? 팔. 팔이 없어요. 팔. 그쵸? 팔이 없어. 팔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너무 그쵸? 홀쭉해져가지고 좀 살 좀 채워놓고 팔이 너무 없어요. 팔이 있어야 돼요. 팔을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브러쉬를 좀 올려가지고 보면
Q 눌러갖고 엘라스틱 그랩으로 팔 부분을 이렇게 빼주는 방법도 있겠고, 또는 이 그랩으로 팔을 이렇게 좀 빼주는 방법도 있겠고, 또는 여기 엘라스틱 스네이크 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네이크 훅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마우스 가는 데까지 따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모양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팔을 만드는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좀 모양을 잘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면, 외부에서 어떤 실린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붙이는 방법으로 사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옆면 팔이 생겨날 부분을 좀 닦아주고, 이 상태에서요.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잠시 가서 팔을 만들어 가지고 올게요. 오브젝트 모드로 잠시 가서요. 팔을 만들어 올 건데, 팔의 형태를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요렇게 요런 팔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팔을 만들고 싶으면 이 윗부분이 실린더로 팔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고요. 또는 스피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위가 동그라니까 스피어를 만들어 가지고 반뚝 잘라낸 상태에서 위아래로 잡아당겨 가지고 요런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스피어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피어 Shift A 눌러서 UV 스피어를 만들어 보고요. 팔의 너비만큼 줄여볼게요. 요 UV 스피어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놔두고 그치 레디우스만 좀 줄여갖고 레디우스만 0.25로 만들고 0.25 레디우스만 0.25로 만들고 G 눌러가지고 일로 좀 빼보고요. 에디트 모드 가볼게요. 에디트 모드 가서 여기 요 엑스레이 토글 엑스레이 체크하고요. 윗부분 그러니까 이 중간 적도를 제외하고 윗부분 선택해서 GZ로 올릴 건데 대칭으로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Z 체크 GZ로 이렇게 올려 이렇게 팔을 올려 이렇게 올리고 가운데 있죠. 가운데 싹 잡아가지고 X I 누를게요. X 누르면 이제 딜리트 애들이 나오고 딜리트 옵션이 나오고 X 누르면 I는 요 에지를 디졸브 하겠다는 거예요. 중간 에지 없애겠다라는 XI는 외워놓죠. XI 키웠다. 그러면 여기 있던 에지가 싹 사라지게 되죠. XI. 이 상태로요. 오브젝트 모드 오셔서 R 눌러가지고 팔 이렇게 딱 꽂아볼게요. 이렇게 3번 눌러서 옆에서도 팔이 들어갈 위치 한번 보고 1번 눌러서도 팔에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팔이 두 개여야 되니까 이거 스피어 팔에 무엇을 해볼 것이냐? 미러를 할게요. 미러. F3 그리고 미러 M 누르면은 EMI 네, 미러를 이제 해주면 미러 들어갔죠? 미러가 이 오브젝트를 미러 오브젝트를요 요거 스피어에다가 해주는 거 미러 오브젝트를 스피어에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팔 두 개가 됐고 됐어요. 팔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얘랑 얘는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야 돼요. 그쵸? 컨트롤 J로 합쳐야 돼요. 근데 컨트롤 J를 합치기 전에 이 팔을 어플라이를 먼저 할게요. 어플라이를 먼저 하겠습니다. 미러가 어, 확정이 된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어플라이. 그럼 원래 이렇게 생긴 애처럼 됐고요. 미러가 어플라이 되었고, 그쵸? 어플라이. 그리고 팔 선택하고, 몸 선택하고, 컨트롤 J 해줘야 되죠? 컨트롤 J. 그럼 이제 하나가 됐어요. 하나. 두 개였는데, 컨트롤 J 했을 때 하나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와이어프레임으로 포토그래프 엑스레이로 보시면 하나가 되었지만 이 팔의 안쪽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안 보일 뿐이지 이 부분이 아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눈에 한번 기억하고 스컬프트 모드로 다시 이제 가보면요. 모드로 가보면 스컬프트 모드에서 얘를 이렇게 이제 뭔가 이 클레이 스트립스로 칠해보면 안 칠해지고 잘못 칠해지죠. 되게 팔과 좀 맞지 않게 칠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도 와이어프레임으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는 점이 없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암만 클레이 스트립을 해봤자 뭐가 되지 않겠죠? 점이 없잖아요. 여기나 점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합쳤잖아요. 컨트롤 J로. 그러면 어떤 단계를 또 수행해야 되냐면 리메시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리메시를 한다는 거는 뭉개가지고 재정의하는 거예요. 재탄생시킨다는 거예요. 요 구조를, 면 구조를. 그래서 합친 다음에 다시 리메시 그대로 0.05 그대로 리메시 하면 점개수 좀 줄었고 와이어프레임 확인해 볼게요. 와이어프레임을 확인해 보았을 때 이 안쪽에 있던 애들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점들이 없었는데 점들이 생겼죠? 이제 편집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를 스무스로 S 눌러갖고 좀 닦아줘요. 경계 좀 닦아줘요. 그리고 다른 데도 살짝씩 닦아주시고. 네. 그럼 이제 하나가 됐어요. 팔이 하나가 됐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로는 팔이요 여기서 좀 이렇게 꺾였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꺾인 거를 오브젝트 모드에서 만들어서 왔어도 되지만 여기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시메트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 X 시메트리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래쪽 브러쉬 중에서 이 모양 있어요. 포즈라는 거 있어요. 포즈 이걸 쭉 잡아 당겨서 올려보면 포즈라는 데가 있습니다. 포즈 그래서 여기 이걸 이제 구분해서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썸네일 있잖아요. 얘네들은 덧붙이거나 파내거나 하는 애들이에요. 점토를 회색은. 그리고 요 자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네들은 그거를 좀 보정하는 애들이에요. 부드럽게 하거나 평평하게 하거나 각을 세우거나 이런 애들이에요. 자주색 애들은. 그리고 노란색 애들은 형태 자체를 변형하는 애들이에요. 형태 자체를 변형하는. 그래서 이 썸네일에 있는 색깔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형태를 변경할 건데, 이 손가락 형태를 변경할 건데, 이 포즈를 눌러볼게요. 포즈. 그리고 이 끝 있죠, 끝. 손끝에 가면은 흰색 직선이 보이죠? 흰색 직선의 길이가 이 팔꿈치, 이 끝이 팔꿈치까지 가주면 돼요. 그러니까, 브러쉬 크기를 키워볼게요. 키워가지고, 이 닿는 데 가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면 이 흰색 직선의 길이가 조금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하죠. 이 길어진 이 흰색의 왼쪽 끝, 그러니까 좌하단에 위치한 직선의 끝이 팔꿈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노란색 원 브러쉬는 손끝에 놓고 흰색 직선은 팔꿈치가 있어야 될 자리에다 놓고요. 손끝을 클릭해갖고 위로 좀 꺾어주시면 이렇게. 안녕. 이렇게. 손가락을 만들거나 할 때 쓰는 거. 다시 이 포즈라고 하는 이 브러쉬는 꺾어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꺾어진다고 하면 꺾어지는 관절과 그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가락이라고 하면 손톱 쪽에 있는 손끝과 손가락 관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브러쉬는 손끝에다가 자리를 해주시고 흰색 직선은 관절에 위치를 해. 흰색 직선의 끝은 관절에 위치를 시켜주세요. 그러려면은 브러쉬 크기가 그걸 좌우해주고요. 이 직선의 길이를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클릭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할 일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스무스로 여기 관절이 접혔으니까 이 부분만 좀 스무스로 이렇게 부드럽게 여기 이렇게 조금 펴주는 거. 알통처럼 됐는데 스무스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해주면 2단계가 이제 끝났어요. 네, 1단계에서는 빌의 비율 잡아줬고요. 2단계에서는 큰 형태, 이런 방울방울 예쁘게 큰 덩어리 잡아줬고요. 눈, 코, 입에 자리 마킹 해줬고요. 그리고 팔도 형태죠. 이렇게 잡아줬어요. 여기가 2단계까지의 우리가 놀랍게도 저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서 꼭 이게 언제 다운돼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스컬프팅 작업은 너무 무거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블 01로 저장을 꼭 해주세요. 네, 쉬는
쉬는 시간이 3분 남았지만 3분 동안 좀 다듬을 부분은 다듬고 하시면 되겠어요.